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의 의지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눈치껏 나는 괜찮다. 요즘 요양원은 많이 괜찮아져서 나는 잘 지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식들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원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처음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쉽게 짐작을 합니다.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이고 무섭고 겁나실 거야 등 쉽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럴까요?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느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요양원에 처음 입소하면 어떠한지, 경기도 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신 여성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요양원에 들어갈 때 심경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요양원에 86세 된 할머니께서 입소를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모시고 왔는데 옷과 간단한 이불 가방 하나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속 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질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할머니가 자의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대소변도 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치매의 증상이 조금 있었고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2층에 있는 4인실 방에 배정이 됐는데 침대와 사물함 하나가 배정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방구조는 가림막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이 아주 경직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침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조차도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된 듯 누구 하나 이 할머니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와 처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침대에 드러눕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얼굴과 눈에는 겁이 나고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는 오자마자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나 싶었습니다. 곧이어 담당 요양보호사가 찾아와서 처음 온 할머니가 두려워할까봐 친절하게 말도 하고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할머니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몸에 욕창 같은 상처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연고 등을 발라주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할머니는 이미 수치심은 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요양보호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곧 바로 취침 시간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밤 8시가 되면 취침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계속 누워 있었지만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인지 능력은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낯선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온갖 생각을 다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 외에는 자신의 공간이 전혀 없는 데다가 눈에 친숙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첫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잠자리가 적응이 되지 않아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기저귀를 채웠는데 기저귀는 불편한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변기에 가끔 소변을 누게 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소변 보는 것을 보조해주기 위해 다가가니까 할머니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데려다 준 아들과 연락은 할 수 있는지 등을 차분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 식사를 하러 단체 식탁에 앉았지만 힘없이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발이 자신에게 닿는다며 화를 내는 맞은편 할머니에게 꾸중까지 들으면서 행동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를 낸 할머니는 치매가 있어 제정신으로 그런 것은 아닌 듯 하였으나 왠지 나도 저런 모습이 곧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보통 4단계 변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부정 단계입니다. 자신은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며 가족들에게 연결을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연의 할머니는 바로 이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 단계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이곳에서 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밥은 물론 잠도 자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보름을 넘기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 단계인데 자기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단계입니다. 나오는 밥도 잘 먹고 같이 지내는 어르신들하고도 잘 지내는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는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좌절 단계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요양원에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희망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어떤 분들은 심신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연의 할머니는 30년 넘게 오래 장사를 하면서 돈도 세고 인간관계도 해왔기 때문에 또래분들에 비해 머리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여 치매랑 관계가 없을 줄 알았고 평소 친구들과 등산도 가면서 체력 관리를 잘해서 100세까지는 무탈하게 지내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가 오고 여기에다 뇌경색까지 겹치면서 홀어머니였던 할머니를 아들 집에서 오랫동안 돌봐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괜찮다며 할머니를 정성스레 돌보았지만 그런 며느리조차 일하면서 얻게 된 허리 디스크와 평소 당뇨병도 앓고 있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60대인 며느리도 처음에 마음먹었던 의지와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할머니의 간병에 몸이 망가져갔고 아들도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아직까지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심적 여유와 시간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요? 더 이상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이 사연 속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쓸쓸히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곧 나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어떠한 과장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며 가슴 깊은 한숨만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가올 인생에 큰 파도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행복한 인생 말미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노후 준비 3테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3테크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재테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테크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주로 주식, 부동산이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 가상화폐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집니다. 코로나 기간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에 몰려 가격이 치솟아 2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열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풀었던 후폭풍인지 코로나가 끝나갈 기미가 보이자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였고 어디서나 돈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 등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답에 노후 준비가 들어갑니다. 노후 준비가 재테크의 이유 중 하나라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상황을 추가하여 진정한 노후에 맞는 3테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테크 중 첫 번째, 재테크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노후의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운 좋게 60대에 은퇴하더라도 100살까지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흔히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여가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충분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아프기 시작하는 진짜 노후가 시작되면 돈은 더 필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진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80에서 90대 노인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을 노후 준비로 여긴 세대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궁핍한 삶을 살고 생존과 가족 부양에 치중하느라 경제적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가 병원비를 감당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치료받기 전에 돈 걱정부터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해요. 우리 딸에게 부담이 돼요. 말하시며 꼭 필요한 치료도 마다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본인도 당당하고 자녀들도 봉양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건강하고 여유롭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3테크 중 두 번째는 근테크입니다. 노후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육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식이 보탤 수도 있고 그마저도 힘들다면 나라에서 복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걷지 못하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 못합니다. 급한 볼일을 남이 대신 봐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크게 걸을 수 있는 환자와 걸을 수 없는 환자로 나눕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실제로 환자 카드의 이름 옆에 보행 여부를 기재합니다. 보행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우리에게는 걷는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지만 침상에 누운 이들에게는 단 한 번만 서서 걸어보는 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소원입니다. 강철로 만든 기계도 100년을 쓰기 힘든데 하물며 사람의 관절과 근육을 100년 동안 건강히 쓸 수 있을까요? 관절과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과 관리를 통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척추 관절증, 무릎 관절증, 어깨 관절증, 손목 관절증, 수지 관절증, 족지 관절증. 요양병원 환자의 상병명에 관절병증이 없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열심히 산 세월의 흔적이 관절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관절이 다 닳아 무릎이나 허리에 수술 흉터가 없는 분이 드뭅니다. 그러나 관절이 상해도 근육이 튼튼하다면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 관리에도 근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들에겐 미모를 칭찬하는 것보다 근육을 칭찬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청순가련해 보이는 날씬한 체격은 20대에겐 예쁠지 몰라도 80대에겐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불러오는 부실한 체격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여 연금을 쌓듯이 내 몸의 근육을 저장하는 근테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3테크 중 마지막 세 번째, 심테크입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건강입니다. 늙고 병들어 몸은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은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수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수련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할머니들의 희어로 이명웅의 트로트를 즐겁게 따라 불러도 좋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처럼 성경을 필사해도 좋고, 좋아하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어도 되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창조적인 취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기도를 하거나 종교가 없으면 명상을 하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세는 따로 앉아서 정자세를 취할 것도 없이 편하게 누워서 심호흡을 해도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잠들면 편히 잠드셔도 됩니다. 편안한 잠이 노후에는 보약입니다. 어쨌든 기도, 명상, 심호흡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심호흡을 통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안정감이 생기는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종교적 효과가 나타나며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의료적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방법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있는데 안정된 심리를 가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꼭 심테크, 마음 수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양 고전인 서경에는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오복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것이요.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며 셋째는 강령,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오덕,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마지막이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복되고 깨끗한 죽음, 고종명은 노화에 의한 자연사입니다. 이왕이면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요. 10년 후에는 아마 100살을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닌 일반적인 수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두루 겪으며 100살까지 생존하고 충분한 노인의 기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한 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자던 잠에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신도 고통이 없고 보호자도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돌연사보다는 며칠에서 몇 달 정도 조금씩 앓다가 죽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방 안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를 발견한 자식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마지막 장소가 집이 아닌 요양병원의 병실이라도 간병인, 의료진, 주변 환자들을 놀라게 하며 죽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아프면서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소중한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유언을 남기는 등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체 기능이 사그라질 때 그것을 억지로 연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 그럭저럭 여태까지 견뎌준 내 몸에 감사하며 편안한 휴식을 주고 싶다. 소화기관이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서서히 곡기를 끊고 호흡기관이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고 하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숨을 쉬고 싶다.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 조물주에게 감사드리고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다. 행복했던 삶의 추억, 나를 위해 했던 노력, 타인의 삶을 위해 노력했던 선행과 함께 미소를 띠며 죽음을 마주하고 싶다. 소박하더라도 장례식은 치르면 좋겠다. 자식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돌보았으니 이제 비로소 간병 노동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부디 편한 마음으로 날 배웅하길 바란다. 장례식에서 크게 울면 불효자, 조금 울면 효자라는데 내가 죽어도 많이 울지 마라. 웃으면서 나의 죽음의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살아 생전에 나와 즐거웠던 추억을 얘기하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장례식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요양원에 계신 한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다 보면 어떻게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삶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죽음을 예습합니다. 심한 질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들거나 사랑하는 이와 영영 이별하거나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으며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질병, 이별, 증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만남, 사랑도 있습니다. 즐거움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충실히 살아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이 지난 생애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들이 죽기 전에 후회되는 것들 중 하나는 본인의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 미워하는 일을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죽음의 순간이 더 평안하지 않을까요?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면서 정성을 다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행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 오랫동안 미워했던 이들도 이제는 용서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